왜 자꾸만 배만 나오지? 왜 이렇게 자꾸 붓지? 혹시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혈당약 먹는데도 왜 혈당이 들쭉날쭉하지? 그 원인 바로 소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문제는 소금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해서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만 실천하시면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다른 생각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방법은 돈 한 푼 안 들고 5분이면 준비 끝이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데 효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죠? 소금 줄이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나트륨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과한 소금 섭취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무조건 줄이다가 오히려 더 큰 병을 키우고 계십니다. 어지럼증, 만성피로, 손발 저림, 소화불량, 이런 증상들 혹시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염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염분이 있어야 혈액이 제대로 돌고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건강 정보들이 워낙 무염식만 외치다 보니 필요한 염분마저 부족하게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솔루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금물 한 잔.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황금 비율로 만든 소금물 딱 한 잔. 이것만 일주일 동안 드셔보세요. 그럼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얼굴 붓기가 확 빠져 있습니다. 배가 가벼워집니다. 가스도 안 차고 화장실도 편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혈당이 안정됩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그 불안한 느낌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에이,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압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렵다는 거. 하지만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액, 혈액, 세포액은 모두 약간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염분 농도가 적절해야 몸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소금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마셔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비율, 정확한 방법, 정확한 시간.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분.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계속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한 오해부터 확실하게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이꼬르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십니다.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과도한 정제염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흔히 사시는 하얀 소금, 식탁용 소금, 이게 바로 정제염입니다.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나트륨 순도를 99% 이상 높인 소금이에요. 이걸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혈압이 오르고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천연염, 특히 천일염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닷물을 그대로 햇볕에 말려 만든 소금이기 때문에 나트륨 외에도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하는 걸 도와주고 혈압도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양과 종류입니다.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게 답이 아니라 좋은 소금을 적절히 먹는 게 답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염분 부족 때문에 어지러우신 분들, 기운 없으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체액, 혈액, 림프액은 모두 약간의 염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염분 농도가 딱 맞아야 세포가 일하고 영양소가 흡수되고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소금물을 마신다는 건 바로 이 균형을 맞춰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무작정 소금을 피할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소금물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 하나도 안 쓰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수분 대사가 확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퉁퉁 붓고 손발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죠? 이건 밤새 몸속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체내 염분 농도가 살짝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이제 물을 움직여야겠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정체된 물이 순환하기 시작하고 붓기가 싹 빠지고 노폐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먹으면 붓는다고 아시는데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염분은 오히려 붓기를 빼줍니다. 두 번째, 장이 깨어납니다.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하면서 연동운동을 시작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잠자던 장이 일어나야지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아침에 배 답답하신 분들 효과 제대로 보십니다. 장이 움직여야 배에 가스도 안 차고 뱃살도 덜 나옵니다. 물론 소금물이 지방을 직접 태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장 기능이 좋아지면 배가 확실히 가벼워지고 허리둘레도 줄어드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혈당 관리가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소금물이 혈당을 직접 낮춰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인슐린 반응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아침 식사 전에 체내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딱 맞춰져 있으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시도해 보시면 분명히 차이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적절한 염분은 혈액의 농도를 조절합니다. 피가 너무 끈적하면 막히고 너무 묽으면 영양 운반이 안 됩니다. 소금물 한 잔이 이 균형을 딱 맞춰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면 밤새 느려진 혈액순환이 단숨에 회복됩니다. 손발 차가우신 분들, 아침에 어지러우신 분들 효과 확실합니다. 정리하면 소금물은 우리 몸의 시동 버튼입니다. 잠들어 있던 대사를 깨우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집중하세요. 소금물 황금 비율과 올바른 마시는 법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비율 틀리면 독이 됩니다. 잘못 따라 하시면 오히려 혈압 오르고 신장 망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메모하세요. 황금 비율입니다. 물 200ml, 종이컵으로 딱 한 컵입니다. 천일염 4분의 1 티스푼, 약 1에서 1.5g입니다. 이 비율 절대 지키셔야 합니다. 조금 더 넣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과하면 혈압 오르고 신장 망가집니다. 딱 4분의 1 티스푼, 손톱 끝에 살짝 올라오는 정도면 됩니다. 물은 미지근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 자극하고 너무 뜨거우면 소금이 제대로 안 녹습니다. 마시는 시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 일어나서 30분 이내에 마십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바로 그때 마시는 겁니다. 식사 전 최소 20에서 30분은 비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이 깨어나고 소화 준비가 됩니다. 하루에 딱 한 잔, 아침 한 번만입니다. 점심, 저녁에도 마셔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루 한 잔이 원칙입니다. 더 마신다고 효과가 2배, 3배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안 들으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다음 분들은 절대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혈압 약 드시는 분, 소금 섭취가 약 효과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 질환 있으신 분, 신장은 염분 거르는 기관입니다. 물이 주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심장 질환 있거나 부종 심한 분, 염분이 체액 늘려서 심장에 부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임산부, 임신 중엔 체액 균형이 아주 민감합니다.
전문의 상담 필수입니다.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마시고 나서 몸이 불편하거나 이상하면 즉시 멈추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며칠만 지켜보면 바로 압니다. 추가 팁 드립니다. 천일염 쓰세요. 정제염 절대 안 됩니다. 소금물 마신 후 10에서 15분 뒤에 맹물 한 컵 더 마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일주일 해보시고 몸 상태 체크하세요. 괜찮으면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이걸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물론 개인차 있습니다. 모든 분이 똑같은 경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 느끼셨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 아침 화장실이 편해집니다. 배에 가스 덜 찹니다. 얼굴 붓기 확 빠집니다. 4일차부터 7일차.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볍습니다. 손발 차가웠던 분들 따뜻해지는 거 느낍니다. 배 전체가 가벼워지고 허리 둘레 살짝 줄어든 느낌 받습니다. 식사 후 혈당 급등하는 느낌 많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방이 빠진 게 아닙니다. 붓기 빠지고 장 기능 좋아지면서 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몸 가벼워지면 움직이고 싶어지고 그게 또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지니까요. 내 몸 신호 관찰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들 체크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배변 활동 규칙적인가? 얼굴, 손발 붓기 어떤가? 식사 후 더부룩함 줄었나? 이런 신호들 메모해 두시면 내 몸에 맞는 습관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소금물 한 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세 줄 요약합니다. 첫째, 소금은 종류와 양이 중요하다. 천일염으로 적절히 먹으면 약이 된다. 둘째, 아침 공복에 물 200ml 플러스 천일염 4분의 1 티스푼, 하루 딱 한 잔. 셋째, 고혈압, 신장질환 있으면 반드시 의사상담 후 시도한다. 이 방법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5분이면 됩니다. 단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한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